여기는 태국입니다. 한 음식점 앞에 종이가 한 장 붙여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종이에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고 안을 보니 사람들이 많네요. 한국인을 금지하는 식당이 무슨 이유로 사람이 많은 걸까요? 함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늘 친절하던 식당 사장이 한 달 전부터 전혀 다른 표정으로 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사하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하라 씨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여행 금지 캠페인이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한국에 가지 말자는 캠페인이 급격히 퍼졌는데요. 몇 년 전부터 태국인 사이에서 이런 캠페인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한국에서 이유 없이 태국인들을 입국 거부 처리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어디가 더 많이 갔는지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좋은지 한국이 좋은지 비교하는 기사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한 감정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태국에서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자는 여론 외에도 한국인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여론까지 강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캠페인도 한국에 대해서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태국의 이런 여론을 보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같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거기에다 주변 지인들도 자신의 지인들이 한국에 여행하러 갔다가 입국 거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알려주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사실일 거라 생각할 거예요. 기사에서만 보던 일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하니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안 좋은 기사라고만 넘어가 버리고 싶었지만 제 의지와 다르게 불가능한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사와 주변인들로 인하여 한국인에 대한 저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 제가 하는 식당에서도 한국인을 받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첫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괜찮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첫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한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라며 직원들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태국어를 못하다 보니 직원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나라에 가본 적이 있고 요리를 공부한 적도 있어서 영어는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최대한 공손히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안 된다고 해도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숨을 쉬면서 자기들끼리 한마디 하더니 알았다며 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 식당은 한국인을 받지 않는 애국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내국인들은 별로 오지 않는 편이었는데 태국인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일주일 동안 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한국 손님들은 이제 오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다 알려져서 가면 안 되는 식당으로 알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식당 근처에 한국인 사장님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식당에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식당을 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꾸준히 와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순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자리를 안내해 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 붙여놓은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종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먹고 한국인 정 사장을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식당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오히려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의 태도를 보니 그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태국인의 특성상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직설적인 화업은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죠. 더군다나 처음 본 사이도 아니라서 말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우물쭈물한 것을 본 정 사장이 어째서인지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리고는 식당 앞에 있는 종이로 고개를 돌리더니 천천히 그 문구를 읽고 여러 번 또 읽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포장은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민하던 끝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는 아쉽다면서 그래도 한국인을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에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제 단골까지 무시한 것 같은 나의 행동이 스스로 부끄럽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다짐하며 금방 잊기로 결심했죠. 그래도 한국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로 2주일이 되었을 때
저는 식당 운영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 많던 태국 손님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거든요. 일주일만 반짝 많이 온 내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렇게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장사가 안 되니 스트레스도 받기 시작하더군요. 외국인 손님들이 간혹 오기는 했으나 한국인을 받지 않는다는 그 판을 보고는 오히려 들어오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한국인만 아니면 된다는 한마디를 내걸었는데도 외국인들은 콧방귀를 끼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식당의 수입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 식당에서 나온 매출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 달 만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전달 매출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 별로 줄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새로운 두 번째 식당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무조건 수입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한 달 만에 한국인 출입 금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한 달을 더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별로 오지 않는 시즌이라서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말 말이 되지 않았죠. 매출이 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식당이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손님이 외국인 관광객들이라서 그런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저희 식당은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갔죠. 저는 고민하던 끝에 제 생각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반한 감정이 이어질 것인지 알지 못하니 그냥 내리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반한 감정을 가진 태국인이 식당에 찾아와 한국인 출입 금지판을 왜 내렸냐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정말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한 번을 시작으로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난리를 치고 떠났습니다. 결국 제 식당은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상황을 만들 줄은 몰랐죠. 저는 제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안 하던 소리도 지르고 닥달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저는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시 식당 문을 열게 되면 과연 전처럼 손님이 오긴 하는 걸까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걱정을 끌어안은 채 다시 식당을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난장판을 부리던 그 손님들이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앞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손님보다 직원이 많은 날이 많아지던 그 시기, 단골이었던 정 사장이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포장을 해서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앉아서 먹어도 된다며 항상 그가 앉던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걱정하며 요즘 어떤지 묻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상냥한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겨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준 것은 오랜만인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하고는 제게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있던 테이블에는 5인분의 음식값과 힘내라는 종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돈을 잘못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제 사정을 알고서 그렇게 두고 간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저 정 사장의 행동에 감사하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 사장은 점심때마다 와서 점심을 먹어준다거나 직원들과 다 같이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운의 상징이라도 되는지 그가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는 했어요. 저는 어느 날 고마운 그를 붙잡고 술 한잔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저를 도와주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는 술이 한참이나 들어간 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예전에 일본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시 반한 감정이 올라왔던 시기라서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순간에 무너진 자신을 누군가가 도와줬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와 정 사장의 상황은 확실히 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마음이 저희 심장에 쿵하며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술을 많이 마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묻게 되었는데요. 왜 한국은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입국 거부를 하냐는 것이었죠. 그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하니 같은 태국인인 저로서도 많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냐고 했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한국의 기사였고 저는 영어로 번역된 그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나라가 보여주는 여론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서로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죠. 저는 다행히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정 사장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내는 시선이 곱지는 않죠. 그래도 저는 한국이 그렇게 저희를 차별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 온정을 베풀어준 정 사장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여론만 믿고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높은 줄 정말 몰랐네요. 여러분도 태국에 가게 되면 좋은 한국인의 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